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남양유업에 관해서 한번 보려고래요. 오늘 상한가를 갔죠? 남양유업 자체가 이제 예전에 좀 저번 달부터 좀 시끄러운 일이 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불가리스 사태가 좀 있어요. 남양유업에서 조금 무리수를 이제 둔 얘기가 있는데 어, 이 남양유업 이 이제 그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 이 억제 효과가 있다고 공부를 하면서 식약처 이제 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도 자 대리점 갑질 등의 이런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오늘과의 또 막무가내 이제 경위 원인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영업 손실만 771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공장에 들어간 영업 정지 위기도 맞이했었고요. 이 세종 공장이죠. 2개월 셧다운 위기에 있다는 이 기사가 언제 거냐면 자, 이렇게 이제 4월 달에 떴는데, 이 불가리스를 만드는 남양유 세종공장이 이제 불가리스뿐만이 아니라 우유와 분유, 치즈 이게 100여 개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 공장이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어지죠. 이 남양유업이 4월 달에 이제 조금 도넛 마케팅으로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상당히 좀 굉장히 안 좋은 이 일을 계속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이제 불가리스 기사를 보고 이제 이 불가리스 사러 갔다가 실험 대상이 이제 계량 원숭이고 발표자가 남양유업 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네티즌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그 많은 안 좋은 오히려 이 마케팅이 좀 잘못돼서 거꾸로 역효과를 엄청 보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이제 식품표시광고법 8조 위반으로 판단해서 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남양유업 이 임원들이라든가 자 전부 다 퇴임도 하고 있죠.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남양유업 불가리스 후폭풍으로다가 이광범 대표가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이렇게 사퇴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홍영식 남양유업 회장도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경과 동물의 세포 단계 실험 결과를 과정에서 발표한 걸로 이렇게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이번에 이 한해컴퍼니로 매각이 됐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렇게 보시면 논란의 남용료 세주인 한행컴퍼니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한행컴퍼니 매각에 이제 상한가에 오늘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양유 이 회사가 보면 적자 폭이 좀 꽤 깊어요. 이렇게 보시면 분기 영업이익인데 20년도 작년 3월 달부터 코로나 때부터 적자가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다가 조금 줄긴 했어도 꾸준히 적자를 유지하고 있죠. 물론 현금 유보율이 많아요. 현금 유보율이 19,000%에 다다르고 부채가 거의 없는 이 회사의 재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전성은 있죠. 또 장부상 가치가 이제 100만 원짜리인데 시장에서 이제 57만 원을 받다 보니까 PBR도 0.57%로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단지 리스크는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이게 안 좋죠. 이게 흑자로 돌아서 물론 대박이겠죠. 자, 정말 신기한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차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원형 패턴, 차트에 원형 둥그스럽게 들어가는 패턴이 굉장히 좋게 보는데 저는 이 친구가 저런 뉴스나 기사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차피 원형 패턴을 잘 유지하고 5개월선 위에 있었다는 얘기죠. 추세를 그동안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4월 달에 긴 꼬리를 쫙 달았죠. 이때가 이제 그 불가리스 관련해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면서 딱 갔다가 쭉 떨어진 이 자리인데 바로 또 달려나갔죠. 그러면서 5개월선이 20개월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갔습니다. 이 차트라는 건 올려줄지 떨어질지 이런 걸 맞추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추세를 보여줘요. 자, 어쨌건 작년 11월 달에 5개월선 회복한 후에 자,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5개월선에서 잘 타고 올라가죠. 거꾸로 이렇게 19년도 5월달처럼 5개월선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그냥 무너지죠. 다시 거꾸로 돌려놨기 때문에 돌아 나가는 거죠. 추세의 턴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이 구간에서. 이만큼 추세 턴은 중요해서 이 원형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때가 이제 그 불가리스 사태 때문에 쫙 올라갔다 떨어진 날인데, 자, 결국은 5주선 한번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주식이 정말 안 좋았다면, 이때 5주선 이탈해놓고 추세가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잘 올라가고 있고, 저번 주에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었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모든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늦어요, 항상. 당연한 거죠. 모든 정보는 기관 외인이 제일 빠르고,
우리 개인이 접할 때 정보가 제일 늦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한행컴퍼니에 자, 이 낭염유업이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행컴퍼니의 남양유업이 매각이 됐는데 이 결정을 오늘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어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최소한 심사숙고하는 한 달 정도 이전에 결정이 돼 있겠죠. 아니면 뭐 아무리 늦어도 15일 뭐 이렇게 2, 3주 한 달 정도 임원회의도 해야 되고 이사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겠죠.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개인들은.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급락을 해도 결국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누군가 알 테고 그 사람들이 추세를 유지해 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아, 이게 오늘 갑자기 뉴스가 떴으니까 상한가에 갔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우리 모르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누군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추세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월봉에서 꼬리 달고 이 난리를 펴도 결국 5개선 한 번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봉에서도 보면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죠. 물론 이때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불가이사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날 고점인 상한가를 찍고서 역으로 마이너스 5% 찍으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괴롭혔는데 이후에 어떤가 특이하게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날 상한가 근접해놓고 쭉 우상향 했죠. 이렇게. 자, 이때가 그러면 이제 5월 4일인데 지금 이제 5월 말일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물론 불가리스 사태로 그렇게 됐다 치지만 조정을 거치고 다시 추세 유지된 얘기는 벌써 이때쯤에 매각에 대한 이런 게 그 회사 내부 내에서 결정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단지 우리 개인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차트라는 거는 이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걸 미리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죠. 어라, 이 주식이 왜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 희한하네. 저 정도면 거의 이날 이게 두드리 맞을 정도면 다음날 추락하고 계속 주식이 우하향해야 되죠. 여기서도 이렇게 쭉 우하향하지 않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매각 이슈가 있다는 걸 기사는 지금 떴지만 자, 예전엔 누군가 잘 알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음봉투방, 이 속임수를 잘해요. 저 차트에 대한 음봉투방에 대한 게 얼마나 웃긴 게 많은가 하면, 저도 이제 근간에도 많이 당하고 그랬었지만 일단 예전 거를 봐도 사실 상한가 근처에서 꼬리 달고 붙었을 때 음봉투방 옆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좋은 패턴인데 조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다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굉장히 잘 올라갔죠.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다날이 사실 다날 핀테크 이슈도 있었고 이따만 해도 쿠팡이 그 미국에서 상장으로 하는 이슈로 엄청 막 핫했던 이런 시기인데 자, 요렇게 이날 5%인가 올려놓고 다음날 갭 띄워놓고 시프트 그 음봉투방 떨어졌죠. 이렇게 음봉투방 떨어지고 이때 주봉 추세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3.3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2월 16일일 때인데 주봉에서 보면 요렇게 옷을 회복해 줄 때예요. 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옷을 회복해 주면. 그러고 음봉투방 떨어졌을 때 이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 변곡점을 잘 지키고 있는 이런 자리라는 거죠. 즉 이때 가격대를 매물대를 딱 뚫어놓은 거예요. 이 음봉투방 떨어진 자리가 이렇게 이날 두방 떨어진 자리가 정확하게 보시면 여기 요 자리 아니 이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음봉투방 떨어진 자리의 저점 이 저점이 결국은 주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5주선의 변곡점을 지키고 일어난 자리란 거죠. 금요일이죠. 요 기온날 그래서 숫자 상점상 갔는데 이렇게 되는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자, 선의 시스템을 보면 자, 선의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이 일봉에서 보시면 저도 한번 당했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가 이렇게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이날 자, 똑같죠. 자, 이렇게 상한가 근처 붙여놓고 29% 갔다가 음봉 두 방을 이쁘게 양봉이 하지 못해가 색깔에 상관없이 이렇게 음봉 하나를 떨어뜨려죠. 이 자리가 주봉에서 지켜줘야 될 중요한 매물대 위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빠이빠이 시켜놨기 때문에 바로 급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로 다음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음봉 두 방 그려놓고, 자, 상한가. 여기 또 날라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건 또 있죠. 이제 근간에 이제 이베이 매각과 관련해서, 자, 한국문열티라고 있는데, 음, 이렇게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도 오늘 뭐 크게 급등한 건 아니지만, 금요일에 크게 급등한 건 아니지만, 이날 거의 21% 붙여놓고 음봉 두 방 또 그려놨죠. 이렇게. 이 급등하기 전에 패턴들이 보통 이래요. 이 차트를 외워두시면 좋은데 꼭 100%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음봉 두 방 그려놓고 금요일 같은 날 이렇게 빵 샀죠. 크게는 아니더라도 한 11%대. 자, 이 자리가 바로 주봉에서 5주선이 예전에 매물대를 빠이빠이 시켜놓은 자리란 거죠. 안녕, 우리 밑으로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종가도 저 주봉 위에서 끝내놨죠. 매물대가.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추세를 잘 살아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베이 매각과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냥 날라가 주면 결국 이때 상승 한 달 쉬고 이번 달 또 상승하게 되는 좋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는 전고점 이렇게 자 14,000, 15,000원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일봉에서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좋은데 바로 이런 패턴이 남양유업에서도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이런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한가 근처 이렇게 이제 14%대 시연해 놓고 거래량 터졌죠. 그래 놓고 이틀 두 번 이렇게 놓고 바로 빵 터졌습니다. 상한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이목부터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속임수 비슷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종목을 앞으로 더 날아갈 줄 나갈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그때 불가 차트를 안 좋았다 밀렸다 다시 돌아 나갔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저런 정보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모를 뿐이죠. 그래서 주식은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고 저 불가리 차트에서 분명히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종가상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저런 정보를 잘 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때 이 19년도 2월 달을 기준으로 이 친구가 급락을 했죠. 아마 매출에 대한 이 적자폭이 커지면서 굉장히 위험성, 회사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실망감, 영업이익이 적자하면서 이렇게 크게 무너지고 몇 달 내내 계속 떨어졌는데 이 자리에 매물대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흑자 전환을 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자리 때 가격이 얼마냐면 63만 원대인데 57만 원이죠. 이 친구를 뚫고 안 뚫고 그럴지는 우린 모르지만 일단 이쪽에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건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가격대에 끌고 옵니다. 매물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돌파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쪽 구에 사신 분들이라면 매물대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면 일단 뭐 구독자분들 계좌를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뭐 반 정도는 차익 실현한다든가 전액 차익 실현한다든가 여러 가지 차익 실현하는 방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한행컴퍼니 매각하면서 막 다음 분기부터 막 엄청난 흑자가 나고 막 또다시 뭐 영업이익 최대가 찍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쨌거나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미지 회복도 해야 되고 그러고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야 됩니다. 이제 일단 상한가를 굉장히 빨리 도달하고 짧게 도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이제 모든 이제 차트의 기본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전 고점인 이렇게 79만 원, 자 53, 15니까 68만 원, 70만 원대까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 21세 변곡점 매물대 이 끝에 매물대 끝에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누구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남영유업의 재무 자체로 보면 이 장부 가치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0.5니까 100만 원짜리가 저 50만 원 받고 있는 게 좀 싼 매력은 있긴 한 거고요. 이 그 적자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컴퍼니 같은 사모펀드에서 넘어가서 전문 경영이라든가 어떻게 잘 도입을 해서 흑자로 돌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물론 그거에 대한 시장은 우리가 모르죠. 미리 매출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좌표를 믿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20개월 선에 대한 변곡점 71만 원, 매물대 63, 4만 원 이런 데에 대한 주의가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참 지표라는 게 추세가 신기해요. 추세를 유지했을 때 자, 바로 저러한 정보가 미리 숨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잘 알아두시면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주식은 반드시 이렇게 추세에 순응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신경 써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남영유업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 좀 비슷한 패턴,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